사실 미술치료에서 색채심리가 참 중요합니다. 색채심리를 알므로 인해서 그 내담자를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내담자하고 또 작품에 있어서도 또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확장되기 때문에 저는 색채심리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강에서는요. 색채심리의 어떤 색의 각각의 특성, 또 거기에 대한 활용되는 어떤 색에 대한 감정,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목차로는 색채 심리의 효과성, 그 색채 심리 효과성과 색채별 특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심리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울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미술 치료의 시작에서 그 미술과 치료 중에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나움버그가 있었고요. 미술 치료에서는 미술 자체의 치료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미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클레머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통합해서 그 두 요소는 미술과 치료는 둘 다 포함하는 미술 치료에서 포함되는 요소이다 라고 통합적 입장에서 말하는 울만이 색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작품 활동을 하는 동안 정확한 색과 양을 선택해서 조절할 때 충동과 통제, 사랑과 공격, 또 실제와 현상,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갈등 요소들은 통합되고 치료되어 작품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할 때 그 색채가 함께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작품을 하고 빨간색으로 칠하거나 가령 노란색으로 색을 칠하는데요. 왜 노란색이고 왜 빨간색이었냐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작품을 색칠할 때 또 결정해서 색을 칠하게 돼요. 그래서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또 색채에 대한 어떤 심리를 또 활용해서 내담자와 함께 들여다보고 또 의사소통의 한 또 분야로 색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내담자를 이해하고 또 내담자는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통찰하는 데 있어서 또 좀 더 확장된 것을 또 정보를 주는 것으로 색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색채는요. 내담자 자신의 작품에 색을 칠하는 것으로서 정서적 표현을 자극하여 조절되지 않은 정서가 방출되고 또 방어 기제가 느슨하게 되어 정서적인 의미에서 내담자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였어요. 그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 이야기를 하면요.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린 내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노란색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란색 하면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기억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했더니 본인이 어릴 때 그 쌀이문, 대문이 쌀이문이었는데 아빠가 그 개나리 그 가지로 비를 맞지 말라고 그 쌀이문 그 앞에 입구에 그것을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 노란색을 보면서 개나리꽃이 생각이 났고 또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따뜻한 경험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참 보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색채, 활용된 색채를 또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또 감정과 느낌이 또 이입이 돼서 작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내담자와 함께 더 다룰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또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무의식 안에서 색은 결정되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 클레머가 얘기하는 조절되지 않은 정서가 방출되고 방어 기제가 느슨하게 되어서 정서적인 의미에서 내담자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한 색채를 활용하는 그림은 가슴에 작용하여 인간 정서에 영향을 주어 심장 박동, 혈액순환에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정화된 정서를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고 그 정효주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내담자 중에 한 분이 그 한지 작업할 때였어요. 선생님, 저 처음에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빨간색 한지로 이게 작품을 해 나가면서 머리가 싹 나았어요. 신기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빨간색은 어떤 심리적인 그 효과성이 있길래 내담자가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아프지 않게 도와주고 조절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 궁금증을 색채 심리의 세계에 하나씩 그 색채에 따라오는 그 감정가와 그 색채 심리의 효과성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빨간색,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담자가 빨간색 한지를 작업을 하면서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말끔히 치료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빨간색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죠? 열정, 사랑, 그렇죠. 피, 네,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동화책이 있었어요. 빨간 두건가 늑대인가요? 거기서 어떤 엄마가 빨간 두건을 입혀서 그 보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여기 보면 악령을 쫓는 어떤 부정적인 그 부적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악령을 쫓는 부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빨간 두건과 그 늑대에서도 엄마가 빨간 두건을 씌워서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입혀서 보낸 거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우리도 팥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악령을 쫓는 어떤 부적 역할을 한다라고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에너지를 증가시켜요. 가령 핏기가 없는 내담자가 아니면 환자가 빨간색을 본다 하면 막 혈액이 돌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요즘엔 안 그러지만 저희 어릴 때는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내복을 사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빨간 내복을 보면서 불을, 따뜻함을 상징할 수 있고요. 또 에너지가 증가하고 또 혈류가 원활하게 촉진되면서 건강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빨간 내복을 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어떤 피를 연상하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역동적이고요. 그 적극적인 열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스페인의 투어 할 때 보면 그 투사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요. 또 투사가 그 빨간 천을 휘두르면서 그 소를 자극을 시키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빨간색은 어떤 이런 열정적이고 어떤 공격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색의 어떤 효과성과 상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노란색은 정신과 지성의 상징을 가지고 있고요. 지적인 힘, 초연, 그리고 유쾌함, 또 친절함, 깨달음의 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이 들어온다고 빛할 때 노란색이죠. 해도 노란색이죠. 그래서 밝고 어떤 지적인 어떤 의미에서 깨달음이 어떤 들어온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지성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쾌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웃는 얼굴 스마일 그림 그릴 때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거 많이 보셨지요. 그래서 유쾌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친절을 표현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색채의 상징을 볼 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과 부정을 같이 봐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담자에게 확인을 해야 돼요. 명확하게. 자, 우리가 이런 색채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진단을 속단해서 내릴 수는 없고요.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내담자한테 정보를 탐색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노란색의 부정적인 색을 보면은 칙칙한 노란색은 황색이 섞인 노란색은 시기, 배반, 거짓, 불신 에 대한 어떤 상징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황금 들판이라고 해서 추수가 끝난 그 황금 들판에 어떤 많이 익어 있는 별을 보면서 어떤 성숙의 어떤 의미로도 우리가 상징으로 노란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은요, 균형과 조화, 또 긍정,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조화의 힘, 안정감, 또 부정적으로 볼 때는 침체와 퇴보, 그리고 엄격감, 보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힐링 차원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죠.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산림치유가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산에 가면 우리가 어떤 휴식 차원에서도 또 힐링이 되지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그 안정감과 균형감 가지기 위해서 또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도 또 우리가 여행을 가고 숲으로도 가고 산림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이것이 안정감과 휴식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을 마냥 지체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연장해서 정해진 일정보다 더 놀고 더 머무르고 한다면 이건 태행을 일으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과 편안함의 상징도 있지만 어떤 침체와 어떤 태행의 어떤 상징으로도 초록색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파랑색입니다. 파랑색은요, 영감, 또 헌신, 또 명상, 평화, 기억, 억압, 둔감, 지적이고 우울하고 또 식욕을 억제하는 색이에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색상입니다. 우리가 비현실적인 색상이라는 예를 들어보면 영화, 우울한 영화, 아니면 어떤 그 초현실적인 어떤 영화를 보면 파란색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옛날 영화 중에 블루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그 어떤 이별의 상실감을 다룬 영화로 기억하는데 그 첫 장면의 여주인공이 파란 물이 담긴 파란 수영복을 입고서 그 수영을 하는 장면이 처음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은 약간 우울, 어떤 그 것들에 대해서 또는 기억,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색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다이어트 참 많이 하시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파란색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어라. 그러면 밥맛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게 된다. 그래서 파란색은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으로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색상이라서 영화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은 마음을 울적하게 만드는 색이에요. 그리고 또 뭐 지적인 색이라고도 하죠. 깨달음의 색이라고도 하고. 자, 그러면 보라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라색은 숭고, 자기존중, 존엄, 또 세포 구조의 재강화, 또 회복을 나타내는 상징색으로 또 우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블루베리 아시죠? 요즘 블루베리 철이라서 블루베리 많이 드시는데 블루베리 그 색상 자체가 세포 구조를 재강화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력 회복에도 우리가 많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은 어떤 자기 존중, 존엄, 세포 구조의 재강화. 그래서 회복을 나타내는 색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 있고요. 보통 보라색을 많이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흰색이에요.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백색의 어떤 옷을 많이 입었죠. 백색은 순수, 깨끗함, 또 가장 볼품없고 드러나지 않는 색으로도 우리가 활용이 되고요. 완벽함, 또 이별, 무기력, 패배, 죽음을 나타내는 상징색이라고도 합니다. 자, 흰색 하면 순수함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깨끗하다. 라는 어떤 그런 완벽함. 그리고 어떤 또 무기력을 또 그 흰색을 보고 있을 때 무기력, 패배감을 또 느끼게 하는 색이기도 해요. 그래서 순수함은 어떤 정화된 이미지, 깨끗함, 어떤 그런 거. 근데 깨끗함 또 안에는 그 부정적으로 보면 지나친 결벽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고립, 냉정, 삭막함, 또 공허감, 피로감을 증가한다는 어떤 흰색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이야기에서도 많이 보면 백마, 백사, 백호. 그래서 어떤 상서로운 색,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영화에서도 유니콘을 좀 본 것 같아요. 그 흰색은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색에 대한 상징성을 조금 볼까요? 검정색은 색 파장이 없는 색이에요. 그리고 우울하고 슬픈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상류 사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폐적인 분위기, 그리고 신앙적이고 금욕적이고, 또 카리스마, 또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폭력적이고 보수적임을 나타내는 상징색이에요. 그래서 어떤 검은 손, 그리고 또 영화에서도, 폭력적인 영화에서도 많이 그 검정색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저도 검정색을 입었는데 카리스마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검정색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던 어떤 상징성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또 우울하고 슬픈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장 갈 때 검정색 옷을 입고 우리가 가지요. 그래서 그때 어떤 우울하고 슬픈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라는 어떤 느낌은 깜깜해지잖아요. 밝은 낮에서 밤으로 어떤 변화되는 곳에서 어떤 그런 태폐적인 분위기.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또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범죄율이 높다는 또 이야기를 해요.